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또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의 제가 해드릴 부분은 바로 이 체성분 검사, 우리가 말씀드리는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이 종이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 종이를 읽을 줄 알아야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내 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관리해주기 때문에 본사 컨설턴트가 뉴트리라이트 부스에서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이동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런 상담을 해주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종이를 우리 전문 컨설턴트처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인바디지가 이걸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종이를 보시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체성분 검사라고 한국어로 표현이 되는데, 체성분 검사란 뭘까요? 몸의 구성 성분인 수분, 지방, 단백질, 무기질을 분석해서 비만도도 볼 수 있고, 영양 상태가 좋은지, 몸이 부어 있는지, 뼈가 튼튼한지까지 내 몸의 과부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매장을 방문하시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인바디 570 기계가 전국 매장에 있어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뉴트라이트 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의 보건소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돼 있어서 측정을 하실 수 있으나, 요즘 같은 상황은 보건소가 너무 바쁘시죠. 네, 체지방 검사가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사 다이어트를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차이가 뭐냐면, 저희 같은 전문 부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품은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품을 제공하고 나서 인바디가 우리가 찍고 싶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보건소나 한의원이나 뭐 헬스장, 뭐 병원 이런 데 가서 찍어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급이 다릅니다. 굉장히 잘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바디 먼저 측정을 하시고 나면 맨 뒷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과연 인바디 내용의 주제별로 어떤 내용인지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꼼꼼히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앞장을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다르죠. 체수분과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의 합이 바로 내 체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치를 재준다라는 표현이고, 골격근과 지방 분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비만도를 볼 때 BMI는 과연 무엇인가,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비율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걸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인바디지의 이제 인바디 570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인바디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좋은 그래프를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이 인바디 수치를 보시면 딱 보면 이 사람 이제 뭐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비율이 좋다라는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체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비율, 뒤에 나오겠지만 이 비율을 어떻게 보시고 과연 밑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이 비만 지수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 BMI는 체질량 지수,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신장과 체중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복부 비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분 같은 경우 키가 159에 나이 40세시죠. 지금 3월 달에 어제 찍은 이제 인바디 측정표인데요. 159에 체중 50kg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비율이 바로 BMI. 여기 보이시죠? 이 BMI를 얘기하는 건데, 표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이것도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말하는 체지방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체중 대비 체지방. 체중 대비 체지방이 과연 표준 범위 안에 있는가, 표준 범위를 벗어나는가,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와 엉덩이 비율에 대한 것이 복부 지방률이 여기 나오는데요. 복부 지방률은 말 그대로 배가, 엉덩이는 보통 기본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부 지방이 많으면 허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비율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표를 보는 것 중에 우리가 누군가의 인바디를 봐준다면 바로 이 부분, 골격근 지방 분석, 이 부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결론적으로 일자형이 있습니다. 일자형. 표준 체중인데 일자, 체중, 근육, 체지방이 일자의 비율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과체중인데 체중도 많고 근육도 많고 체지방도 많은 분들. 저체중인데 체중도 적고 근육도 적고 체지방도 적은 분. 반대로 여기 보이죠? 체중은 표준인데 근육은 많고 체지방은 적은 분. D자형 보이시죠? 그리고 체중도 많고 근육도 많고 체지방은 적으신 분. 이분도 D자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체중은 적은데 근육은 많고 체지방은 적으신 분들. D자형. 그리고 어떤 분들이요? C자형. 이제 체지방이 근육 대비 많으신 분들의 C자형.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표준 체중이면서 일자형을 기본으로 봅니다. 그리고 좋은 건 어떨까요? 표준 체중인데 근육이 많고 체지방이 적은 상태를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봐요. 네. 근데 한국 사람은 또 마른 체형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체지방은 적은데, 체중은 적은데, 근육이 많고 체지방이 적으면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날씬하고 탄탄한 몸인데 사실은 저체중입니다. 그래서 이 체형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비자하고 어떤 분들을 만나요? 대부분 이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 체중과 관계없이 근육은 적고 체지방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분 같은 경우는 키 159에 나이 40세시고요. 이제 구체적인 작은 수치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두 분을 비교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A와 오른쪽을 B라고 하겠습니다. A를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되게 좋은 그래프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A를 기본으로 하고 오른쪽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 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이거를 찍은 시기는 다르지만 만 나이로 두 분 다 40세세요. 그리고 A는 키가 159, B는 키가 154예요. 그러니까 B가 키가 더 작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체중은 어때요? 더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원해서 오신 분이에요. 숫자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체성분 분석을 하면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 4개의 합이 우리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합이 체중이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체수분이 29.9kl, 단백질의 양인데 이 가로에 나와 있는 숫자가 평균치입니다. 이 숫자 안에 들어가면 정상이에요. 이게 범주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수분, 근육량은 수분과 단백질의 합, 제지방은 전체 체중에서 지방을 뺀 것, 제한 거예요. 그래서 제지방량이 많으면 좋아요. 체지방량을 뺀 거니까. 그런데 체중이 왼쪽 A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체중이 많은 B가 제지방이 더 적죠. 그만큼 체지방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 두 분은 체중 차이도 나지만 체지방 차이가 12kg 이상 나고 있습니다. 키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빼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골격근 지방 분석을 봤을 때 이렇게 D자형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체중 대비 근육이 좀 더 많고 체지방은 적은 양.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살을 빼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체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육량은 표준량이지만 체중도 이미 표준을 약간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하고 계시고 비만도를 보면 BMI라는 건 단순히 몸무게 대비 키의 비율인데 표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분은 표준이긴 하시죠. 표준이긴 하신데 표준에서 이제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이 찌면 표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표준이 23인데 19.7이고 이분은 이미 37.7을 굉장히 큰 지방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바디키 M과 바디키 마이핏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디킷 마이핏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 왼쪽 A분은 바디킷 마이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요. 체지방률이 표준 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분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몇 킬로를 감량해야 될까요? 본인이 저는 2kg만 감량할래요 해서 2kg 감량하면 성공이 아니에요. 자, 표준의 기본은 23%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체지방률이 18% 미만이 되면 살이 거의 찌지 않는 체질. 많이 먹어도 안 찌는 분들 있죠. 되게 말라가지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체지방률이 18% 미만인 경우예요. 그리고 23%를 기준으로 바디킷 마이핏 체지방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28%가 넘으셔야 돼요. 28%가 넘으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28%가 일단 넘으시면 감량해야 될 체지방의 무게는 3kg이 주어집니다. 미션으로. 그리고 33% 보이시죠? 33%가 넘어가시면 4kg을 감량하시는 게 바디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자나 D자형을 가진 비율을 보셔야 돼요. 비율. 어디에 있던지. 그리고 이게 C자형 커브가 높을수록 체지방이 굉장히 많다는 표시거든요. C자가 완만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비율이 좋으신 겁니다. 근육을 인바디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근육 분포도 보여줘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를 보여주는데 A의 경우는 다 100%를 넘어서고 있죠. 100%를 넘어서고 있고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더 많죠. 이게 좋습니다. 이제 사람 체형에 따라서 상체형이 있고 하체형이 있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쪽이 높고 하체가 낮은 경우도 있고 상체보다 하체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한마디로 니은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니은자의 형태를 하체가 더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우리 근육을 키울 때 나이가 많을수록 다리 허벅지가 튼튼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형이 일단은 좋지만 서구형 체형을 가져서 상체가 발달하신 분들은 또 상체가 높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균형, 밸런스. 상체와 하체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보실 때 왼팔, 오른팔, 오른다리, 왼다리가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띄게. 그래서 다음에 나오겠지만 불균형으로 표시되는 분들한테는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보통은 오른팔이 높거든요. 보통은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근데 왼팔이 높다. 이럴 때는 딱 물어보시면 돼요. 왼손잡이냐?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이하게 왼쪽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특이하게 오른쪽이 더 발달하고 왼쪽이 이렇게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왼쪽은 왼쪽끼리여야 되는데 팔은 오른쪽이 발달했는데 다리는 왼다리가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세가 틀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자꾸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왼다리 힘이 들어가는 거죠. 몸이 삐뚤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은 스커트가 돌아간다거나 양말이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오른쪽 분 같은 경우는 일자에서 거의 하체가 근육이 오히려 더 없으시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냐면 수영을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허벅지가 엄청 탄탄하신 분이거든요. 어머 어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20분인데 제가 시간 체킹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비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오른쪽 이 숫자를 보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양호한 비율이 맞도록 이거를 맞춰주셔야 하고 내장 지방 레벨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있는 지방 레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분비도 오른쪽이 말 그대로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가운데 혹은 우측 상향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지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C자형인데 이분은 딱 2달 진행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D자형으로. 근데 근육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체지방만 8kg가 빠진 케이스로 하면서 체지방률이 33%에서 2달 만에 24.9% 정상 범위로 들어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제품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진행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방금 그분의 경우는 과체중 비만에서 표준의 범위로 내장 지방은 11에서 6으로 그리고 여기 이 지수는 굉장히 좋은 지수인데 이 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바디키, 인바디를 잘 읽는 방법은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그리고 내가 외모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장착하신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굉장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지속적인 반복은 어떤 거예요? 인바디를 많이 찍어보고 많이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횟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